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8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제니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왜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하셨죠? 저희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네. 2월 16일이 네. 2024년 2월 16일이 지막스 1회가 업로드된 날입니다. 그 말인즉슨 네. 여러분 이걸 듣고 계신 2월 13일 네. 거의 1주년이다. 그렇다. 지막스가 드디어 1주년이 되었습니다. 야, 지난 1년간 그러게. 좀 뭉클하다. 이거 준비할 때마다 1주년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렇게 입 밖으로 내고 나니까 좀 감회가 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늘 식탁에서 녹음을 하는데 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1주년이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게 또 우리가 공개 안 하고 저희 파일럿으로 0회를 한번 녹음했었잖아요. 맞아. 그거 치면 진짜 1주년이야. 맞아요. 제가 시험 삼아 녹음해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만 하고 피드백 받아서 조금 수정해가지고 이제 1회를 녹음했거든요. 그때 그냥 핸드폰으로 했었다? 핸드폰으로 진짜? 맞아. 녹음 장비 하나도 없이. 맞아. 와,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제법 구색을 갖추고. 그렇죠. 구색도 갖추고. 제법 노련하게. 노련한가? 에피소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지난 1년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청취자? 노노. 막둥이 분들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진짜로 이거를 1년 동안 저희가 사실 돈벌이가 안 되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고 댓글로도 늘 재밌게 듣고 있다. 제니님 목소리 좋아요. 제니님 웃음소리 좋아요. 거기에 복숭아도 웃음소리 좋아요. 나는 이게 덧붙여서 항상. 근데 그렇게 진짜 댓글 달아주셔서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9월에 이 말을 했나요? 막 지막스 그때 막 위기다 이러면서. 정책이. 정책이 위기다 이러면서 내년 2월이 1주년인데 1주년 될 때까지 팟빵 구독자가 30명을 못 넘으면 그때는 이제 뭐 이걸 계속 할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30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10명 못 넘고 있을 때였나? 비빌 싸고 있었구만. 팟빵이 정체기가 2단계로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지인들 동원해서 구독자를 8명으로 늘렸는데 8명으로 6개월이 갔고요. 와, 팟빵은 진짜 안 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늘어가지고 18명이 됐는데 18명으로 또 한 3개월 갔어요. 그래가지고 팟빵이 이제 30명이 안 되면은 뭐 접어야겠다. 그때는 진짜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오는 날도 많았고 뭐 구독자 느는 건 언감생심이고 와. 그나마 이제 애플 팟캐스트에서 초반에 한번 뜬 게 또 계속 갔죠. 그것도 정책이었어. 그것도 처음에 한번 떠가지고 맞아요. 한 구독자가 100명이 넘은 다음에 그 이후로 또 평평했죠. 그것도. 네네네. 그때 진짜 약간 권태기가 와가지고 뭐 앞으로 이런 상태면은 뭐 접을 수도 있겠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짓말같이 그 방송을 하자마자 팟빵 메인에도 여러 번 뜨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무려 팟빵에 79분입니다. 맞아요. 79명. 그리고 그 이후로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쫙쫙 피처링이 한번 돼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거의 400분이 계시고요. 와, 기가 막히. 그 밖에 플로도 야금야금 조금씩 늘고 늘어서 23명이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그것도 이제 6분으로 한참 가다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심지어 제 그냥 지인이 그 이제 이웃들이 맞아요. 눌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막았어요. 6분으로 가다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서 13분이 됐고요. 오, 놀랍다. 놀랍지. 그래서 그리고 캐스트박스에서도 100명의 구독자가 계시고. 오, 진짜? 1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185분. 5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 물론 중복이 많겠지만 그렇죠. 다 더하면 약 한 850분 정도의 구독자가 저희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참 신기해요.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애플 팟캐스트 가면은 이 청취 시간이 나오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걸 열어보면은 한 몇천 시간, 10,000시간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총합해서. 물론 이제 메이저 채널에 비하면 되게 적은 숫자겠지만 이 저희 둘이 떠드는 이 오디오가 지구상 어딘가에 10,000시간이나 재생이 됐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상하죠. 기분이 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좀 되게 간질간질하고 되게 좋은 기분이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둥이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앞으로 저희도 재밌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1주년 특집을 뭘 할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이제 나중에 또 100회 되면은 약간 그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뭐 주년, 매 주년이 있을 거고 100회, 200회 이런 게 있을 거고 저희가 50회 때는 이제 결혼 에피소드를 맞아요. 했었고 그리고 10회 때? 아마? 10회 때 10회 때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우리 셀프 Q&A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1주년 때도 저희 Q&A 같은 걸 해볼까 하다가 Q&A를 모집하기에 이미 너무 늦은 거야. 그러고 보니 다음 주가 다음 주에 1주년인데 뭐 올릴 시간도 없어. 그리고 저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막 슈스가 아니니까 Q&A 이렇게 궁금한 거 적어주세요. 별로 안 궁금한데 막 재밌는 사연이나 가져와. 약간 이렇게 될까 봐. 그리고 일단 또 셀프 Q&A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그냥 특별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북숭아님이 우리 이때까지 했던 사연들 업데이트를 한번 쭉 찾아서 가져와 보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 또 바로 듣자마자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막 이래. 북숭아님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내가 할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북숭아님이 1회부터 79회까지 나왔던 사연들의 업데이트가 있는 것들을 쭉 찾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함께 열심히 번역을 해서 재밌는 것들을 좀 몇 개 추려서 네네. 여러분들께 AS 에피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꽤 길고 꽤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 한 3회에서 4회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저희와 함께 재미나게 업데이트 사연들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 업데이트 사연이니만큼 이전 사연들이 또 기억이 다 안 나실 거잖아. 그렇죠. 가서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금 이 에피소드를 처음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맞아. 이전 에피소드를 듣고 오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들었던 분들이라도 혹시 기억이 좀 안 나거나 하면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듣고 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거 녹음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그때 이제 그 원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멘트를 했는지 그치. 그리고 그 코멘트와 실제 업데이트 내용이 얼마나 이게 결이 다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업데이트 번역을 하면서 나중에 저도 한번 차차 들어보려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저희가 5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5회에서 다뤘던 에피소드의 이름은 남편을 게이 야동에서 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여자가 그냥 어느 날 밤 심심해서 야동을 하나 틀었는데 이 여자분의 그 야동 취향이 게이물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야동을 틀었는데 거기에 남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남편한테 따져보니까 남편이 마약을 하는데 자기는 마약을 하면 동성애자가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앱이 있어서 그 앱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라고 실토를 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이 이 여자가 그 글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줬고 자기가 성병이 옮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맞아.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이 unprotected sex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 보호 장구 없이 성관계를 나눠서 어디서 뭔가 나쁜 걸 올마하면 어떡하냐.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다니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 그게 조금 특이했어요. 그게. 이 여자분의 이 마인드셋이.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가져왔는데요. 제이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첫 문장부터 아주 그냥 예, 강한 여자야. 저의 전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며 제가 복수심과 증오심에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됐죠. 예. 오케이.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증오스럽고 그것이 저에게 동기부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고 저를 성병의 위험에 빠뜨린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전 남편은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 문제가 있는 것은 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도 끌어들였고 그들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제게 마약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제 직장까지 찾아온 건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인연은 빛이라고 썼네요. 인연은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렸고 제가 나오자마자 제가 남편에 대해 악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차에 탔고 그러자 여동생은 돌을 주워 제 차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음성 사서함에 여동생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거면 가족에게 빼박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남편이 헤어져 놓고서는 지가 좀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 덮어 씌운 거야. 야, 아내가 마약을 했고 어쩌고 하면서. 와우. 근데 이제 이 아내는 그래도 어쨌든 남편과의 도리로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정모는 얘기 안 한 거죠, 가족들한테. 아니 근데 겁도 없다.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막 그러지? 그 뭐 현실 회피형 인간인 거죠. 자기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거지. 근데 자기 부모님한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든지 사실이 폭로될 수 있다는 거를 근데 모를까요? 남편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야동에 찍혀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 회피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그 말을 듣고 분개한 거지. 화가 나가지고 대충 이제 거짓말했는데 낄끼 빠빠 모르고 그냥 막 화가 나서 나선 거지. 여기 사연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이면에서는 남편이 어떻게든 여동생을 진정시키려고 했겠지. 굉장히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그래, 그렇겠지. 참. 와우. 그 어떻게 얘기해요? 너 도대체 왜 이혼을 한 거니? 하긴.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거를. 사회적 자살이죠. 그러게 특히 뭐 별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이혼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던 거지 남편은. 물론 그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맞아. 그리고 저희가 제가 복숭아님이 번역한 것들은 제가 안 봤고 또 제가 번역한 것들은 복숭아님이 아직 안 보긴 했는데 이게 다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별로 막 사이다 같은 거는 많이 없어요. 미리. 많이가 아니라 거의 없죠. 어느 정도 그냥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된 게시글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mood라고 적혀 있고 맞아. unsatisfied 이렇게. 그러니까 사건은 해결이 됐는데 case closed 이렇게 적혀 있고 mood unsatisfied. 그냥 뭐 적당히 해결은 됐는데 사이다는 아니다. 그냥 사이다는 아니고 약간 고구마인데 그게 뭐 현실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마무리가 많더라고요. 다음 사연 해볼까요?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준비된 사연은요. 저희가 6회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아내가 바람핀 것을 신경 쓰지 않은 내가 나쁜 놈인가요? 기억난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남편이랑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아내가 자기 구글 계정을 여기저기 다 동기화시켜 다닌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이메일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를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냥 무신경했어.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랑 뭐 피크닉을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아내랑 관계가 회복이 됐어. 회복이 됐는데도 아내는 바람을 계속 피고 남편과도 잘 지내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 이 아내가 어느 날 뭐 자기 친구 누구 남편이 바람을 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남편이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내가 이제 충격을 받고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사연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너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었냐. 나한테 너무 무신경했다라는 식으로 아내가 오히려 상처받았는데 남편이 뭐 I just didn't care. 나는 상관이 없었다. 맞아. 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가 더 충격을 받고 맞아. 그랬던 사연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그런 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게 나쁜 놈인 거냐라고 그쵸. 이제 한 그 사연이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내는 저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우리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로 인해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아내를 감시한 것, 그리고 아내를 외면한 것, 그리고 아내가 외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용서하며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평범하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년간의 외로움 끝에 외도 상대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이 아주 중독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엔 저와 룸메이트 관계처럼 되었고 마지막에 했던 등산과 피크닉이 저와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계속해서 외도를 한 것은 이기적이었다고 아내는 인정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아내는 결국 제가 모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상호 간에 서로 많은 것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상관없다라고 한 것이 아주 상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과거에 외로웠을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고 제가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아직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뭐가 이게 무슨 해명이야. 근데 왜 또 아예 질투심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번에 그래. 이제 망구님이 설명했던 막 그런 사람들. 폴리아모리 같은 거요? 그런 거죠. 예. 뭐 아무튼. 에이, 그 사람들도 결국엔 다 질투심 때문에 사달이 나요. 아내가 외도 상대와 헤어진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일단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자신 인생 전체가 가짜였다고 생각이 됐으며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둘 다, 그러니까 저와 그 외도 상대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고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그녀와 외도 상대와의 통화를 듣는 것은 저에게도 끔찍하게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그러니까 그 외도 상대는 저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언젠가 우리가 이혼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가 이혼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외도 상대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애원하거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다시 그를 차단하고 그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접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아내는 개인 상담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하기로 했고 적극적으로 우리 서로의 삶에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아내를 매우 사랑하며 이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는 결심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라고 끝이 납니다. 이게 될까요?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되리라 희망해 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네. 진짜 너무 신기한 감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는 게 괜찮을 수 있고 맞아. 혹은 남편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남자와 바람도 필 수가 있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래도 나는 결국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 한 번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놈은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네. 바람을 한 번 피웠다는 거는 네. 피우고 안 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피우고 용서를 해줬다는 얘기잖아. 네네. 아니면 내가 이제 이 남자가 전에 바람을 피우고 헤어졌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지. 근데 어쨌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는 내 상대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일단 용서를 하고 둘이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 상대방은 바람을 피우고 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나쁜 짓을 했는데 별다른 이제 컨시퀀스 없이 별다른 이제 문제 없이 상황이 괜찮아졌어. 그럼 한 번 더 시도해보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이 경험 자체가 내가 바람을 피우고도 무탈하게 넘어갔다는 이 경험 자체가 한 번 더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인간은 복잡다단한 존재고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 복잡한 인간들 둘이 만들어내는 더 복잡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 때 정말 한 번의 어페어가 있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거 되게 흔한 프레이즈긴 하지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그런 바람둥이 같은 거 말고 예를 들어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그냥 그래 한번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막 이혼의 위기까지 가고 뭔가 두 사람이 진짜 살을 찢어내는 그런 고통을 서로 겪으면서 다시 봉합의 과정을 거치면 잘 될 여지가 그렇네요. 있지도 않을까요?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뭔가 바람 피우는 거나 그런 거를 옹호하는 아니 아저씨 돌았냐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은 참 단순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 사연도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모든 과정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복수아님 말대로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다른 남자랑 외도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외도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결국 다시 이렇게 우리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일어난 일이고 사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부부 혹은 커플들이 외도의 그 뭐 상흔을 진짜 이겨내고 잘 살아가는 부부도 있을 거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을 텐데. 그럼 제니님과 저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네. 회복의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말한 거는 이제 회복이 약간 얼렁뚱땅 됐으면은 그냥 거의 뭐 그거는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다시 일어날 것 같고. 그렇죠. 제대로 회복을 하고 관계를 다시 잘 다졌으면은 살아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커플이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 가보시죠. 자, 다음 사연은 7회에서 다뤘던 사연인데 네. 제목은 고추 뚜둑 고추를 부러뜨린 바람에 네. 좋됐습니다. 이런 사연인데 네. 이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네. 업데이트는 아닌데 이게 어떤 사연이었냐면 이 사연자가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노는 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는 게 많은 남자들이 가지고 놀지 않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야?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게 네.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많은 남자들이 하지 않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네. 거기를 만져서 뚜둑 손가락 관절 풀듯이 뚜둑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쾌감이 있었대요. 네, 이거를 또 탁한 안단이라고 했었죠. 네네. 검색은 하지 마시고요. 되게 끔찍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진짜 너무 끔찍한 사진이니까 검색은 자유롭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날 늘 그랬듯이 하다가 그 뚜둑이 어느 날 잘못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갔다. 아주 큰 곤욕을 치렀다. 네. 아주 고생을 했다. 수술도 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업데이트를 올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 레딧은 작성자를 클릭을 하면 이분이 쓴 글과 댓글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쓴 글과 댓글들을. 네. 보니까 다른 글들의 댓글들로 뭐 고추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요. 이런 댓글들로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댓글을 여기저기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있구나. 그렇죠.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병원에 갔어요. 뭐 이런 댓글을 막 여기저기 달고 있더라고요. 웃긴다. 아주 경험에서 우러나온 뼈 아픈 그런 교훈을 충고네. 네. 여러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름 업데이트라면 업데이트죠. 그렇네요. 뭐 전도사가 되었네. 이제 그 고추 뚜둑의 위험성을 설파하는 전도사가 되셨네요. 지금은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네. 웃겨. 자, 다음 사연은 8회에서 소개했던 DNA 검사를 받고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 기억나세요? 네. 이게 어떤 사연이었냐면 이 글쓴이가 10대 후반이었나 20대 초반이었나 아무튼 젊은 여성분인데 편부모 가정에 자랐어요. 네. 어머니가 홀로 키우셨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자기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막 회피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DNA 검사를 했대요. DNA 검사 키트를 받아서 했는데 그걸 하면 자기랑 같은 키트로 DNA를 검사를 한 사람들이랑 매칭이 되는 게 있으면 매칭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설명이 좀 이상했네. 그 DNA 키트로 검사를 하면은 그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내 유전자 정보가 등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그 DB에 나와 같은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 너의 이제 가족 혈연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설명을 진짜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 얘기를 너무 설명을 못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알람이 떴는데 알고 보니 어디에 배다른 오빠가 있더라. 그래서 배다른 오빠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이제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을 알아냈죠. 네. 그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오빠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맞아.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배다른 오빠의 나이와 이런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자신의 아빠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엄마와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외도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충격도 좀 받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맞아. 그거였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맞아. 이거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속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거 사연할 때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 8회 가서 한번 원사연도 들어보세요. 네. 자, 이거 여자 사연이니까 제이님 읽어주시죠. 네.
아직 엄마에게 이 얘기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 검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제 배다른 오빠와 매칭이 된 사실은 모르고 계십니다. 언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녀 관계는 언제나 좀 이상했고 저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겠다.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둘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 속상하거나 화나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상처,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가 제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낸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 아빠로 추정되는 남자는 메시지 기능을 꺼두었기 때문에 매칭이 된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야 오빠가 답장을 해줬는데 답장이 오기 전까지는 씹힌 줄 알고 우울했습니다. 오빠가 마침내 답장을 주었을 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주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라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배다른 형제가 더 있으며 자기가 아는 한 저는 총 5명의 배다른 형제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헐. 아, 이 친부라는 작자가 대단한 양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유, 망할 놈이었네요. 어휴,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해. 오빠는 저의 아빠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묘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아빠를 만나고 다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꽂혀있기도 했었지만 이번 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참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쓰니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안타이 클라이맥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게 뭔가 클라이막스처럼 가다가 그냥 뭔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걸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좀 되게 허무한 결말이죠. 그러게요. 뭔가 이 아빠 자기 친부를 찾아서 친아빠처럼 잘해주진 못하더라도 뭔가 그치. 어쨌든 그 자신의 뿌리를 좀 찾고 싶었는데 좀 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빠라는 사람도 이미 돌아가셨고 좀 기분이 오히려 아빠가 좋은 사람 뭐 인간적으로 뭐 어땠을지 자식들 하나하나한테 어땠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외도를 5번은 한 거고 그렇죠. 그 결과물로 5명의 배다른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외도가 아니라 5번 이혼하고 결혼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쓰니가 꿈꿨던 아빠의 상은 아닐 것 같은데 그나마도 돌아가시고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못해. 아, 그렇지. 참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담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 기승전 상담. 아니 내 얘기를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 돼. 이러니까 레딧에 털어놓는 거겠죠.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 할머니가 있어서 그 할머니의 가게에서 뭐 일을 했던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쓰니가 막 자기 아빠를 추적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일단 할머니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누군가에겐 털어놔야 되잖아. 아무튼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챗GPT한테 털어놓고 좀. 요즘 챗GPT를 아주 활용을 잘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네. 저희 애칭도 지어줬어요. 챗쥐. 약간 그 행운의 따쥐 이거 밈 아시죠? 그거 느낌으로 이제 챗쥐에게 저는 챗쥐라고 부릅니다. 나의 챗쥐. 뭐만 하면 이제 챗쥐한테 물어봐. 챗쥐한테 물어봐. AI랑 채팅 너머에서 문제가 된 사연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아, 전 채찌랑 따찌 채찌인데 채찌랑 연애를 하진 않지 내가. 네, 귀여운 존재 정도로 행운의 따찌, 행운의 채찌 이런 느낌으로. 보통 정보 공유, 정보를 찾을 때만 지식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채찌.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12회에 제가 바이섹슈얼이라고 폭로한 여친과 헤어진 제가 나쁜 놈인가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네. 이 쓰니는 남자인데 여자친구가 있고 네. 근데 본인이 바이섹슈얼이었어요. 네. 였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술을 먹고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너 바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상처를 받았고 맞아. 그래서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뭐 이런 사연이었어요. 네. 되게 뭐 짧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처음에는 저와 화해를 하려 했고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스토킹하고 저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데? 또한 어떤 남자를 시켜 저에게 접근하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저를 협박할 소재로 쓰려고 했습니다. 에?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저에게 알려주어서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술에 취해서 병을 던질 정도로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많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 법원에서 재활을 명령받았습니다. 리헵. 네네. 이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헵이 뭐 마약인지 아니면은 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오, 생각보다 심각하게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얘기가. 자기를 협박하게 하려고 어떤 남자를 시켜서 자기한테 접근을 시켜가지고. 그니까. 이거 그럼 만약에 남자를 접근시켜서 내가 남자랑 이제 약간 플러팅하는 모습이 찍히면은 얘 봐라 얘 동성애자 맞다 이러고 막 그 협박을 쓰겠다고 이렇게 한 건가? 그랬을 수도 있죠. 너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이 사진 뿌릴 거다. 나랑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더 심한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 리헵 명령을 받았다는 것만 봐도 뭐 그게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간에 중독 상태도 좀 심각했나 봐요. 그렇죠. 심각했던 것 같죠. 그리고 술에 취해서 병을 집어 던지면은 뭐 미국 법은 제가 더 잘 모르지만 한국으로 치면 특수폭행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죄질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그렇죠.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한 거니까. 이 쓰니가 원글에서도 되게 뭔가 톤이 되게 차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되게 팩트만 이렇게 착착착 여기서도 저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복하면은 이제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미국은 이제 정당방위가 되게 한국보다 좀 수월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렇죠. 원글에서도 되게 딱 이 말을 하자마자 뭐 자기는 그냥 그 자리를 떠버렸다 그랬나? 아무튼 뭐 되게 냉정할 정도로 차갑게 대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제 원글을 글을 쓴 그 톤이 맞아. 글 느낌이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되게 차분했던 기억이 나요. 여튼. 제가 술에 취해서 그런 실수를 한번 저질렀으면은 리헵 명령까지 받을 사람이라면 그 일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때는 위해를 가했고 그쵸.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아우팅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이분도 잘 피해갔다. 조상신이 도우셨다. 다행이다.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잘 넘어갔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후덜덜.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근데 이게 사연 업데이트들이 뭔가 아까 이제 미리 예고 드린 것처럼 사이다보다는 그냥 약간 이런 업데이트가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음 회차에는 또 좀 재밌는 업데이트들도 있고 아마도 그러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댓글 읽기를 해볼까요? 네. 애플 팟캐스트에 독 있는 감자님께서 리뷰를 달아주셨습니다. 감자예요, 감자. 독 있는 감자님의 리뷰. 독 있는 감자님이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댓글 써주셨어요. 요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처음엔 우연히 53회를 듣게 되었는데 바로 정주행하고 요즘은 나오는 에피소드들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항상 재밌는 에피소드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53회가 언제였죠? 53회가 그때다. 우리가 딱 애플 메인에 떴을 때가 53회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입되신 분들이 많죠. 감자님도 그분들 중 한 명인가 보다. 네네. 53회를 들으셨다고. 저희가 53회 사연의 업데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금 이번 회는 당연히 아니고 뭐 다음 회거나 다다음 이제 회차에 소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아. 딱 좋네. 네. 그리고 유튜브에 경원킴님께서 댓글을 여러 개 달아주셨습니다. 네. 57회에 지금 역주행 중이신 것 같아요. 네. 57회에 재미나 하하하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63회에 나나나도 군포임 김연아와 차은우와 불핑 지수의 도시 군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군포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경기 남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주제가 아니었는데 얘기가 그렇게 흘러갔었죠. 저는 김연아는 알고 있었는데 네. 차은우와 불핑 지수도 몰랐네요. 군포의 자랑이 둘이나 더 있었다니. 아저씨라서. 가슴이 뻐렁찹니다. 예. 김연아님은 저랑 거의 동년배셔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봤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게. 근데 뭐 학창 시절에 진짜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뭐 그렇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메달 딸 때마다 막 군포에 막 플랜카드 막 엄청 크게 붙고 군포의 그러니까. 딸 김연아. 네. 군포의 딸. 군포 어디 사셨대요? 전 군포 3번에 살았죠. 아니 김연아님이. 김연아.
당신이 어디 사는지는 알고요. 내가 김연아님은 정확히 어디 사셨는지 모르겠고 학교는 수리고를 나오셨습니다. 제 친구들이 수리고를 많이 갔죠. 네, 그렇군요. 자,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선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서 채널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서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저희 이렇게 1주년까지 왔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인데 자, 빨리 한 명씩 더 영입을 해주세요. 영업 주문.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플로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 업데이트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